안녕하세요. 애플에서 한국 시간 새벽 2시경에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스트리밍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중계하였습니다. 애플의 여러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중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스마트폰 아이폰 13에 대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카더라로 떠돌던 내용들이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부분이 사실이었던 걸로 밝혀져서 원래 관심있게 아이폰 13 소식은 꾸준히 업데이트하신 분들께서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셔도 될 듯합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치가 드디어 없어질 거라는 소식들과 프로토타입 사진들이 떠돌았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노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면 노치의 크기가 기존 제품과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긴 합니다만 사실 펀치홀은 계속 거슬리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라고 보긴 어렵고 살짝 개선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컬러는 아이폰 7에 있었던 로즈 핑크가 여러 세대를 거쳐 이번 모델에 탑재된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5가지 색상으로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했듯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며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미 넉넉한 사용시간을 확보했던 아이폰 12보다 약 2시간 반 정도 더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용량이 커지면 동시에 늘어나는 부분이 무게인데 전작보다 소폭 무거워져 아이폰 13 프로는 무게가 203g, 프로맥스는 238g이 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폴드3와 비교해보면 약 30g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인데 이건 역으로 스마트폰 두 겹으로 이루어진 삼성의 기술력이 좀 놀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에서 애플 스마트폰용의 AP칩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폰 13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3의 심장인 A15 바이오닉 칩셋은 2020 애플 이벤트에서는 성능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아이폰 13 이벤트에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AP 제작 공정은 정교화될수록 제품 퀄리티가 좋아지고 소비하는 전력량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A15 칩은 기존 5나노 공정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아이폰 12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실상부 애플의 칩셋 성능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폰 13은 내부 설계를 모두 재디자인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통합성을 높여 배터리 수명 및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힘을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전작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텐데 이제부터 소개드릴 부분은 확실히 큰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카메라입니다. 전작 대비 약 50% 더 수강 가능한 능력을 갖추었는데 즉 환영이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관도 변화가 있었는데 대각선 카메라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촬영 모드 및 더욱 나아진 선명도, 화질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술셰프 IS 메인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업적고 이미지 스테빌레이션, 광학적 이미지 안정화는 손 떨림이나 렌즈의 흔들림을 인식해 사진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며 짐벌이라는 영상 촬영기기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OIS와 동일하게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짐벌은 카메라 전체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노력을 하지만 OIS는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여 렌즈만 살짝 움직여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의 OIS 기능의 탑재는 동영상 촬영을 즐겨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9월에 애플은 자사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진동을 잡는 것에 약하다고 공식 인정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분이 걱정된다는 여론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망원 카메라 촬영 시 세배 광학줌 지원 및 메인 렌즈 및 초광각 렌즈가 전작 대비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 등 마치 슈퍼줌으로 강력한 홍보를 했던 예전의 삼성 갤럭시 카메라 발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추가로 프로와 프로맥스에선 최저 2cm 접사 촬영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갤럭시에선 중국기에도 들어간 기능이라 그다지 놀랍진 않았으나 없던 기능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탑재될 것으로 많이 거론됐던 AOD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 자주 사용하는 시간 확인하기나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기 등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아예 화면을 껐을 때도 화면에 계속 날짜, 시간, 배터리 잔량 알림 등이 표시되는 유용한 기능이며 전력 손실도 큰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AOD,
어웨선 디스플레이 지원에 대해선 이번 이벤트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건 아쉬웠습니다. 이 기능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할당을 안 한 건지, 아예 해당 기능이 아이폰 13에는 탑재가 되지 않은 것인지는 조금 더 소식을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율 관련해서는 120Hz가 탑재됨으로 인해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는 전체 라인업 모델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프로 라인업에서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해당 주사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삼성의 갤럭시 S와 비교하게 되면 기종별로 급을 나누어 기능을 탑재해주는 애플의 행보는 항상 아쉽게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애플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던지 120Hz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게 된 정책 중 하나가 기본 내장 공간이 64에서 128기가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다양하고 방대해진 미디어 콘텐츠의 양과 함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실 64GB는 현재 사용자들의 수요를 이끌기에는 터무니없는 공간이긴 했습니다. 따라서 64기가가 디폴트 옵션이기에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128기가를 웃돈을 주고 사야 했던 훗날의 정책과는 다르게 바뀌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장 공간은 128, 256, 512기가와 1TB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새롭게 추가된 1TB 옵션 가격이 217만원, 기본형보다 70만원 가까이 비싸다는 점에 놀라는 여론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감상평은 12에 비해 달라진 건 크게 없다입니다. 애플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 철학과 심플하고 안정적인 만듦새를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 시리즈는 항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팬덤과 수요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역시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능 및 카메라 위치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매년 진행되는 것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보는 재미와 기대감이 희석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성과 애플의 포지션 및 행보가 예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